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에 김건희 라인을 없애라고 하자 대통령실이 용산에는 대통령 라인만 있다면서 한동훈의 요청을 내질렀습니다.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그것도 한때 윤석열의 분신으로 불렸던 한동훈이 김건희 라인을 얘기하는데 그걸 부인한다?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거의 철면피 수준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라인을 없애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산은, 아니 윤석열 부부는 나라가 망해도 좋다. 국민의힘? 언제 내가 그런 당 좋아라도 했냐? 보수? 죽든 말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보수, 국정 이미 다 절단났지만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가 위태롭다는 겁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가을비가 오시는데 뒤에 크로마키 배경이 아직은 저렇게 낙엽이 단풍이 지지는 않았는데, 예,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비도 오고 그럴 때 특별히 감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정아님께서 앵커님 방송하시려면 목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앵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그렇게 걱정해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작나무님은 감기 다 나으셨나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초하님,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반갑습니다. 그러셨는데, 사고로 고생하셨군요. 예,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데, 예,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시 접속자와 좋아요가 일치하는 기적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은주 반장님께서 올라오는 영상 모두에도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볼 때만이 아니고 다시 보기나 또 다른 거 쇼츠나 이런 거 할 때도 좋아요 눌러주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고 많이 노출될수록 백운기의 정어리 TV 힘이 실립니다. 그러셨는데 아셨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향님, 출발합니다. 아유 예뻐라 저 단풍. 잘 물든 단풍은 꽃보다 아름답다는 법륜 스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이르기도 하고 뒤에 빛이 있어서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면 이 정도로만 할까요? 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명태균 씨가 아주 이제 전방위로다가 안 건드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김성환 평론가님? 없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부부 건드리면 다 건드린 거랑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 지금 폭탄 맞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지금 전부 다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뒷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태균을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무섭나 봐요. 명태균 씨를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검찰은 또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도 그냥 명태균이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게 얘기하게 그냥 두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여론조사 조작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만약에 비공개 조사하면 또 모르겠는데 발표된 조사일 경우에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뒤지지 않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건드리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명태균 씨가 내놓는 발언 하나하나가 아주 핵폭탄급입니다. 대선 기간에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첫 번째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그 마차고 여성하고 네. 그 마차가고 곱하기 그 한 해갖고 한 2,000개 만들 있어. 이거 가지고요? 예. 그 차 아프지 뭐. 알겠습니다. 예, 그게 안 나요? 네. 돈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그럼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 보고서 바로 해요. 아침 바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 해갖고 내일 네. 그 주부 차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거 그 다른 쪽에 나가는 거니까 네. 윤석열이를 네. 또 올려갖고 예.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위원장관에 그 결수 올려갖고 네네. 예, 2, 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 네. 자, 우리가 지금 강혜경 씨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전혜원 원장님. 네. 조작 아닙니까? 이거 조작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강 씨도 조작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세대별로 이렇게 샘플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홍준표보다 높게 나오기 위해서 젊은 층 20대하고 30대 수를 뭔가 조작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대하고 오고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 내 사용비가 4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40만 원에 불과한 이유는 응답이 나왔던 표본을 그냥 수정 작업해가지고 안에서 뚝딱뚝딱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이걸 여러 번 그 샘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은 윤석열, 홍준표 간의 어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명 씨가 개입을 했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하나 제기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보면은 지금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에 앞서서도 뭔가 여론조사가 이뤄지거나 외부에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어떤 정권의 탄생을 뒷받이하는 정통성까지 뒤흔들 수 있는 핵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 이게 진짜 큰 문제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조작한 내용을 윤석열 후보가 알았냐 몰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손을 못 쓸 뿐더러 내가 입을 열면 다 디비진다 이러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았을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명태균 씨가 아주 자신감도 넘치고요. 그리고 우리 뭐 백운기 TV에도 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문도, 정말요? 그런 소문도. 그래서 저번에 어떤 뭐 유튜브 방송에 직접 전화로 인터뷰 응했어요. 진보성향 유튜브에요. 뭐 어저께는 네. CBS에 나왔죠. 예시비 나왔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임세현 소장하고는 지금 개인적으로 소통도 주고받는 거.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건 본인 정말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어떤 상이든 다 만나서 소통하고 자기 아는 것을 물론 조절을 하겠지만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MBC 시선집지 나와서 이러는 검찰이 뭐하고 있냐면 검찰 닥달하는 거예요. 당장 구속시켜라. 감옥으로 보내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김성환 평론 말한 것처럼 윤석열 부부가 가만히 있어요. 김건희의 기익자만 나와도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한동훈마저도 날리려고 했던 자들이, 그리고 검찰도 진짜 가만히 있어요. 정말 너무 많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뭐 조작 정황 정도가 아니라 2030에서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뒤지는 거 나오니까 아예 2030이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중치를 둬갖고 조작 의혹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그냥 조작을 했습니다. 윤석열한테 유래. 근데 모든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거, 당 내든 당 여야 간에든 이게 이 명태균발 여론조사만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수십 개거든요. 그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대선 내내, 경선 내내 제 집처럼 서초동을 드나들었다는데 그걸 아니까 윤석열, 김건희도 명태균은 아주 자주 만나고 귀히 여겼을 거고, 명태균은 그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내가 자행한 불법 행위를 다 알고 서로 공모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요, 방금 전에 정확히 26분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글이 아니고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제 계속 지금 공격을 하네요. 한번 볼까요?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써놓은 모양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든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이게 날짜가 언젠가요? 한번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무식하면 올 근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무식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앤니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그러니까 지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분이고요. 아무리 지금 명태균 씨한테 뭔가 부탁을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편한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지가 뭘 안다고 이렇게 지금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얘기하면서 이야 이거 뭡니까? 어이가 없는데요. 그 대선 기간 동안에 공개됐던 이명수 기자랑 김건희 여사랑 통화하는 통화 녹취록 공개됐잖아요. 그때 남편을 표현했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톤으로 지금 남편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명태균한테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추정컨대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는 거 중간에서 조율했다고 하잖아요.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2021년 7월 언저리 그 무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만날 때 그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하고 얘기하면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게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윤 대통령이 뭐 안 만나도 되라든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 철없는 얘기를 믿지 마라. 나는 명태균 얘기를 믿고 있으니까 당신 그냥 하자는 대로 추진해라.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 이래서 대통령실에서 반응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래서 명태균 못하는 씨가 거예요. 이 글을 올린 이유가 뭐냐면 그 맨 위에 올린 게 있어요.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새 치여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왜 나 건들어?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는 안 깔려고 했는데 네가 뭐? 김재원 최고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라도 명태균이 구속시키겠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기꾼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또 그렇게 맞받아쳤어요. 밖에 있는 개새끼가 어떻게 방 안에 있는 애완견을 뭐 알기나 하겠냐 그렇게 맞받아쳤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씨가 자기를 건드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것도 깎게. 이렇게 지금 보낸 거 아닙니까, 전혜원 원장님? 이 명태균 씨가 올린 또 다른 페이스북 내용을 보니까 김재원 씨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해서 자 드디어 이 이름이 나오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딱 풀리지 않습니까? 왜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청와대가 또 김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소고발을 못했는지 뭔가 고소고발을 하면 이제 핵폭탄급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올 거고 핸드폰에는 명태균과 김건희 두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작당 모의했던 내용이 꽉 찼으니까 그동안 명태균 씨가 기세 등등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정말 단순히 정치 브로커 수준을 넘어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선거의 판을 뒤흔들고 여론 조작을 한 것을 한 공범이 아니었냐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을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이제까지 했던 행태를 볼 때.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라던가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김영선만 떨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김영선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대선 후보 그리고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 지금 떨고 있니? 딱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명태균 씨가 올린 글을 소개한 것은 우리 배국의 정치 1번지가 처음인 것 먼저 한 같습니다. 거. 시간적으로. 방금 전혜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에 또 이런 걸 올렸어요. 요즘에 그렇게 주로 올리더라고요. 검정 바탕에 하얀 글씨로. 김재원 씨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해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김재원 씨 인터뷰를 제가 다 들었거든요. 예. 일부러 방송 준비하면서 거기서 아무튼 명태균을 천하의 뭐 사기꾼이나 정치 브로커로 하고 검찰 뭐냐고 검찰 아빠고 내가 검찰 출신인데 검찰 지금 뭐하니 모르겠다. 당장 감옥 보내라 뭐 구속질 엄청 그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 김재원이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 거네요. 이것은 라디오에서 또는 인터뷰에서만 주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김재원 씨 강력요청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31분 전에 이제 지금 기준 올라와 있는데 그 김건희 씨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위는 좀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만나기 전후에서 과정에 자기의 역할을 쭉 써놓고 이제 내일 뭐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이건 무슨 의미니까 하고 답을 해주고 내일 준석을 만나면 답이 나온다. 내일 연락 올리겠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우리 김건희 윤석열 측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뭐 우리 오빠란 말을 쓴 적이 없다. 뭐 우리 그런 식의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뭐 대통령 관계자 밝히잖아. 여기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고 그걸 네. 스피커폰으로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공개했던 카톡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거 보면 김건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철없이 점, 떠드는 점, 우리 오빠 점,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점, 난감 뭐 이렇게 중간에 점을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카톡도 이렇게 보낸 다른 사람이 없어요. 거는 뭐 점을 넣어도 괜찮은데 그 다음 거 무식하면 원점 레 그래요는 뭐예요 또? 여기에 왜 점이 들어가요? 이제 이런 거죠. 무식하면 올레 그래요. 무식하고 올레부터 무식했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V0 V1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거를 김건희가 총괄이 지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명수 씨하고도 통해서도 그럽니다. 나는 대통령이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뭐 본인이 그리고 우리 캠프 와서 싹 뒤집어줘. 아니 본인이 총지휘관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행사하지만요. 근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 그리고 지금 가장 떨고 있을 사람은 왜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실과 검찰이 가만히 있는지 알겠네요. 가장 떨고 있을 사람은 김건희 여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카톡을 주고받았을까요? 이 정도면. 혹시 명태균 씨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작했냐라고 의심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 이런 표현이 김건희 여사가 이명수 기자의 통화로 7시간 통화록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명수 기자한테 동생이 아니라 오빠였으면 좋았을 걸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뭔가 공모를 하려는 듯한 이 액션을 취할 때 쓰는 용어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고 전 여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맞네요. 이 정도 되니까 명태균이 어디 나 건드려봐. 검찰 니네가 나 건들 수 있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한 달 안에 탄핵될 때인데 그 다음에 인수위 들어가라고 했다니까 제가 뭐 그런 데 들어갈 수준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의 선생님인데 인수위 들어가는 마음 자존심 상하죠. 아무튼 잘못 건든 것 같아요. 네, 이제 와, 김재원 이거... 최고는 야 이거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네. 명태균 씨 입 좀 다물게 하자라고 했는데 엎드려서 빌어도 지금 있을까 말까 한 판에 뭐 내가라도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성관이가 고발하고 작년 12월에 고발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김영선 전 의원하고 고비고비마다 계속 휴대전화 바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거 어디서 나왔나 모르겠어요. 계속 휴대전화 바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걸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 계속 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지금 숨겨놓고 자기 저수지가 있는데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고 있다고 하는 건데 검찰이 압수수색하면 이거 못 찾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그 고문서 숨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못 건드리는 거예요. 7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을 비밀 장소에 숨겨놓고 그리고 그 핸드폰을 뺏길 것을 대비해서 내용을 포렌식까지 해놨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는 거죠. 컴퓨터에도 깔아놓고 자기 핸드폰에도 깔아놓고 그런 내용들을 뺏기더라도 또 어디 가서 또 올릴 수가 있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명태균 씨를 보면 뭔가 치밀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도 중대한 범죄지만 아주 치밀하게 이제 강혜경 씨랑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범죄적이든 정치적이든 뭔가 치밀함이 있는 거죠. 명태균 씨의 별명이 요즘 기괴한 불사조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괴한 불사조는 누가 만들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면은 단순히 명태균 씨가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깊은 어떤 의논이 오갔고 이제까지 오갔던 여러 가지 정황이 다 김건희 여사에게 보고하거나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수순에 있었던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하지 않습니까? 명 씨가 CBS 라디오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김재원 씨나 이런 분들은 코바나 콘텐츠하고 아크로비스타에 가본 적 있냐.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갔다. 윤 대통령 부부하고 스피커폰으로 열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전화가 오면 계속 자기가 그걸 회의하듯이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저걸 보면. 지금 밤 11시 넘어가지고 지금 카톡을 주고받는 거거든요. 일찍 한 거예요. 하긴 최재형 목사님하고는 새벽까지 하고 이례적으로 있더라고요. 일찍 한 거예요. 초저녁에.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에 아무리 누군가랑 대화하더라도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인 겁니다, 지금. 극악 선생님, 잘한다, 명태균. 하리님, 명태균 씨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입 닥치면 큰일입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많이 주시네요. 유경님, 앵커님 명태균 씨 힘내라고 장어탕이라도 좀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호치민 아저씨님, 호치민에 계신가요? 민주당에서 신변 보호해줘야 한다. 클린핸즈님, 이제부터 명태균 지켜야 한다. 슈크림님, 정어리몰에서 명태탕 판매하면 대박 나겠다. 예. 자, 지금 이제 이런 걸 점입 가경이라고 합니다. 용산 입장에서 보면 설상가상이죠. 이걸 어떻게 좀 달래거나 뭐 막아보나 뭐 이렇게 좀 막아보거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건드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알려져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알려지는 내용들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특히 당원 명부가 58만 명인가요? 57만 명. 57만 명 새 나갔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봤는데 이건 또 느닷없이 홍준표 후보 쪽에서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어요. 그랬는데 홍준표 시장은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부 다 명태균한테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나는 잘났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홍 시장만 그러냐 뭐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 대구시청 공무원이 당원 명부 유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흘 전에 이거 논란이 불거지니까 사표를 낸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아니 왜 관련이 없는데 사표를 내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볼까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명 씨가 PNR에서 윤 후보 측에부터 여론 조작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 왜 문제 안 삼았을까요? 조작해본들 이미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조작된 여론조사가 당원들 투표에 영향이 미칠 줄은 미처 계산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 일반 여론조사의 10.27% 이기고도 당원 투표에 진 것은 자 지금 이제 뭐 지금 와서 저런 이야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은 전혜원 원장님. 네. 그때 당시 대선 후보 결정할 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근데 당원 조사에서 이제 져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걸 만약에 조작했다면 이건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당심을 움직이는 또 다른 요인이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나는 그냥 뭐 어차피 뭐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윤석열이 홍준표를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결국은 당심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홍준표 시장의 또 페이스북을 보니까 대구시 서울사무소에서 대외협력팀장으로 최근에 여기 있던 마산 출신 최모 씨가 지난 대선 경선 때 자발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즉 홍준표 시장을 돕기 위해 우리 여론조사를 했던 것을 자복하여 즉각 사표를 받았다. 그런데 전 좀 이상한 게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러면은 명시하고 짜고 치고 이런 어마무시한 짓을 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보기에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쪽에도 뭔가 의심스러운 적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온갖 캠프에서 명시하고 얽혀서 조작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됐고 이 적합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전반적으로 이거는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분열을 가져올 요인인 것 같고요. 처음엔 지금 검찰 조사라고 난리쳤던 인사들이 이런 표현 적정하십니다. 다 깨갱하고 있는 것이 만약 명태균 씨 휴대폰 전화라든가 그동안의 여론조사 과정이 다 공개가 된다면 여러 가지 의혹이 다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윤석열, 홍준표 간의 문제,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간의 단일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큰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명태균하고 만약에 명태균 씨가 계속 여론사를 돌려가지고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여론을 이렇게 조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그럼 이건 명백한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명태균이 그걸 들고 있을 가능성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는요, 미래한국연구소도 자기랑 별로 관계가 없고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도 자기랑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강예경 씨 얘기만 봐도 지금 앞서 녹취록 들으셨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자체 조사한 것들은 여론 그냥 조작했다는 거예요. 샘플 조작해가지고 그냥 주문하는 대로 발주하는 대로 여론조사 수치를 그냥 막 만들어냈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한국연구소 조사 결과하고 PNR 조사 결과하고 거의 추이가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나온 게 윤 대통령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50차례 PNR에서 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맞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는 걸로 나온 건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은 한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승리하는 걸로 나왔는데 왜 PNR 조사에는 그렇게 나왔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서 명태균 씨는 선을 쫙 긋고 있는데 PNR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향력을 윤 대통령 부부가 여론 조작하는데 행사할 만큼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바로 탄핵감입니다.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는 거거든요. 0.73% 이겼어요. 투표장에 조금만 더 나오거나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이라고 나와가지고 조금만 투표 사람들이 했더라면은 대선 결과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명태균이 들고 있다고 하면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카톡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는데요. 이제 계속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선생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두 사람에서 선물 하나 더 준비했어요. 내일 여론조사 하나 보세요. 그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내일 여론조사 결과 보시고 연락을 주시죠. 또니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홍준표를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 하나 딱 발표해서 역시 또 이것도 명 선생님 작품이었군요. 제가 우리 머저리 오빠한테 앞으로 무조건 명 선생님만 믿고 가자고 말했어요. 그 바보 같은 일 못하게 해놨어요. 이런 카톡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이준석을 자기가 만나서 이준석과의 관계도 풀게 해줬다? 이제 그동안 명태균 씨의 어떤 행보를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거. 그러면 김건희 씨가 하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너무 고마워. 역시 우리 구세주. 그거 계속 잘해주세요. 지금요 가히 페북 전쟁입니다. 방금 전에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그거 올리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곧바로 올렸어요. 1분 전에. 한번 봅시다. 오빠는 항상 선거 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 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사의 현실 인식은 팩트입니다. 오빠는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거 서로 지금 페북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인데요. 국정감사 안 하나? 홍준표 시장도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명태균이란 사람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게 뭐냐면요.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특히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에서 암투를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은 오세훈하고 이준석을 지금 공격하고 있고 이준석은 명태균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김재원이 얘기하니까 명태균은 바로 김건희를 공격하는 이런 걸 계속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피 흘리는 전쟁을 벌이게 만든 당사자인 거예요. 이러면은 대통령 부부를 해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동훈 대표까지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는 이제 둘만 남은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꽉 붙잡고 움켜쥐면서 자기들과 관련돼 있는 특검법 통과 못 시키게 하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거에 만약에 실패하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동훈의 느닷없는 약간 톤이 올라간 강공도 이제 이해가 되는. 아마 한동훈은 나름대로 또 본인도 옛날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당 장형이 떨어지지만 뭐 김웅 전 의원의 고백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홍준표 캠프까지도 이렇게 붙어먹어서 해먹은 거 세상에 이건 홍준표한테 많이 불똥이 뛴 거예요. 명부 유출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복하고 자기 돈으로 조사했고 자백까지 했다니까. 근데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근데 결국 한동훈이 이걸 파악하고 윤석열한테 너 나랑 독대할 수밖에 없어. 이건 큰일이야. 김건희 이야기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 톤이 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보궐선거 앞두는데 처음에 우리 분석은 재보궐에서 참패하면 자기를 날리려고 할 거다. 용산에서 안팎이 흔들어서 그래서 미리 김건희 책임론으로 이렇게 돌파한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태가 너무 걷잡을 시 터질 거다. 내가 용산에서 진짜 독대해서 이건 윤석열과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윤석열 측도 받아들였을지 않을까. 근데 다만 네가 한번 독대하는 모양새를 더 취해달라. 이렇게 지금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가 뭐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압수수색하고 또 본인이 검찰 조사받고 혹시라도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떤 공격 카드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곳에 이런 것을 다 좀 옮겨놓고 야 내가 들어가면 이렇게 터뜨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요. 존슨 후님 와 오늘 코미디 빅리그전인가요? 완전 그렇습니다. 포장마차님 김재원은 명태를 구속시켜 입틀막 하라고 검찰에 메시지 주는 거임. 포장마차님 날카로우십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점입 가경 가관입니다. 난리가 아닌데 이럴 때 살짝 여러분께 예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딥블루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후 4시에 이 내용을 주제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공멸하는 보수의 종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꼴이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신인규 대표 또 황희두 이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안 걸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나는 뭐 괜찮아라고 했는데 탁 걸렸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빠져나갈지 궁금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까지도 건드렸어요. 그 질질 짜가지고 뭐 어떻게 오세훈 시장 나는 또 운 적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대선 주자급이고 대통령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다 지금 쓸어버리는 겁니다. 명태균 태풍이. 명태풍입니다. 완전히 다 날려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보수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도 참 궁금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명태균 저기 하면은 어떻게 할까?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또 그런 것도 올렸어요.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이건 완전 공갈이죠. 너 지금 너는 특별히 봐주고 있는데 너까지 지금 나를 건든다고?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요즘 올리는 게 이제 저런 메시지들을 많이 올리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거를 올렸을 때는 완전 이제 겁박이죠. 건들지 마. 어? 그거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자기가 소개해줬다. 그랬더니 명태균하고 오 시장이 붙어서 짝짝꿍이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시점으로 보면요.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중앙정치군대로 올라왔고 그때부터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첫 대상이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었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 때 명태균이 어떤 방식으로든 역할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홍준표 시장이 그만두게 했다고 하는 대구시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팀장이라는 사람, 김영선 의원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실에 있었던 사람이 강혜경 씨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저수지가 김영선 전 의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쪽으로 예를 들면은 홍준표 시장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캠프 사람하고 양쪽으로 걸쳐놓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57만 명 당원 명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캠프에서 흘러나갔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해줄 때 양쪽 어느 쪽에선가 이 사람한테로 넘어갔을 거다. 홍준표 시장이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시 캠프에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줄을 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4월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6월 11일 전당대회 그때 이준석 그 대표하고 같이 뭔가를 했다고 하는 의심도 생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한테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지금 20%대 아닙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여론조사 꽃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 20%가 붕괴가 됐다. 지금 보십시오. 잘못하고 있다가 80%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 19.2.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도 윤석열 긍정평가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금 이 업체 조사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10%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미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라고 하는 것은 전혜원 원장님 그 어디죠? 외국에서 각국 지도자 모닝 컨설트요. 모닝 컨설트 유명한 여론조사. 모닝 컨설턴트인가? 예, 그래서 16% 17%에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 세계 꼴찌 수준이 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여론조사 조작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면 야, 그 여론조사 말이야. 그거 믿을 거 못 돼.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리얼미터라던가 MBS 전국조사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최저치를 다 경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군데는 특정 뭐 유튜브라던가 언론사랑 돼 있으니까 편향되어 있을 것만이 볼 것이 아니라 보수적 성향이든 중도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서울에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여론조사 꽃은 봤더니 대구 경북에서 7.5%포인트나 내려갔고 부울경도 7.6%포인트 강원 제주는 13.2% 대구 경북 부울경 강원 제주는 대표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뽑는데 다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거고요. 부정평가 80%? 웬만해서는 못한다 소리 안 하는 층이 우리나라에 사실 존재하거든요. 모른다가 아니라 부정평가가 거의 80%에 근접했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그만해. 빨리 내려와. 이렇게 민심을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들까지도 다 요즘에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 오늘
중앙일보 사설 보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냐 이런 여론보다는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게 더 많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명태균 씨가 이렇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는데 이것도 단계로 보면 1, 2레벨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더 큰 거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거죠. 건들기만 해봐. 이거 맛배기야. 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전 맛배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보통은 우리가 카톡 공개할 때 이미지를 여러 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4개씩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에서. 근데 일부러 딱 한 컷만. 그리고 이준석이 등장하는 것을 저는 선택했어요. 이준석과 윤석열을 바보 무식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김건희랑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더 많이 했는 누구나 아까 제가 그 내피셜 해본 것처럼 유추할 수 있고 그런데 나를 건들면 건들수록 이건 더 나온다. 나한테는 엄청난 게 있다라고 과시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궁재지 몰려 있거든요. 검찰이 구속시켜서 이 사람 입을 막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구속 시도를 하면 이 사람이 폭로하면 큰일 나니까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는 비호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일이 꼬여가지고 다 폭로하는 국면이면 서둘러 구속시켜서 입을 막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맛배기 보여줬는데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럼 분명히 몇 개 더 터져 나온다.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명태균 씨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좀 뭔가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소통해야 됩니다. 명태균 씨가 백운기의 정치일본지에 나와서 녹음 파일을 하나 공개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백운기 대표님을 존경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통을 해보셔갖고 뭔가 잘못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또 동시에 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조금 저희 애청자들도 그렇고 저희 또 머리가 조금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분에 대한 감정이. 하지만 옛날에도 보면 내부제보자랑 공익제보자 중에 같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돌아서서 폭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일종의 공익제보자 지위가 부여가 되거든요. 그 지난 이제 박근혜 탄핵 시절에 태블릿 PC가 나왔잖아요. 근데 태블릿 PC를 우연히 건물에 찾아갔더니 건물에 있는 분이 경비하시는 분이 굉장히 진보 성향이어가지고 그렇죠. 한번 들어가서 사무실 보시라 그랬는데 최순실이 사무실 다 정리했는데 깜빡 잊고 책상에다가 태블릿 PC를 넣어놓고 간 게 그게 JTBC에 들어가는 바람에 확 그냥 뒤집어진 거란 말이에요. 명태균도 지금 어디인가 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백운기 쪽에서 받으시면은 그냥 확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놨어요. 명태균이 공개한 카톡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 여사 친오빠를 얘기한 거다. 지금 그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이야, 급하긴 급했네요. 지금 국정감사 중인데 대통령실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다 지금 명태균 페이스북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네요. 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톡을 공개한 데 대해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명태균 씨 또 곧바로 답장 올리겠는데요. 또 카톡 내용 하나 더 올릴 것 같아요. 야, 지금 그러면 국민투표 한번 해봅시다. 아까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줘 보세요. 오빠 나온 부분. 이 오빠가 친오빠다, 윤석열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분석의 대가 김성한 평론가님. 이거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그다음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앤니는 뭐야?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 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 이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으로 가는 건데 자관 뭐 이렇게 나오면은 자꾸 저쪽으로 가요. 대통령실이 아니, 이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재현 의원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거잖아요. 예. 김재현 의원이 저거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걸 올렸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랑 대화 나눈 거를 지금 올리겠어요? 반박하겠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내용 자체가 악유가 안 맞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오빠라는 게 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니까 명태균 씨가 올린 거겠지, 카톡을.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해명도 말이 안 돼요. 말이 꼬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톡을 공개했다. 그래 놓고 그 오빠는 친오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추정이 아니고 인정하는 거고 뭐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떻게 돼가는 걸 보고 입장을 내놔야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아니 그동안에 명태균 얘기를 반박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근데 이거 나오니까 득달같이 지금 반박을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보수 형님 TV가 바로 글 올리실 줄 알았어요. 친오빠 좋아하네. 차라리 나를 오빠라고 해라. 이게 준석이를 내일 만나면이라면서 친오빠가 아닌 거죠. 벌써 이준석을 만나는 사람 윤석열이 무슨 친오빠예요. 친오빠가 만난 거예요. 예, 아니요. 만난 적이 없는 거 저는 추정. 물론 친오빠가 대선 캠프에 개입은 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분명히 사실인데.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바로 올리잖아요. 아니 대통령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러니까 미련하냐면 정말 이제 미련합니다. 김건희 친오빠까지 참전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같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21년 7월 3일 고 언저리 얘기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를 만나게 중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친오빠에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친오빠라는 사람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 주로 김건희 씨 친오빠라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사람이 주로 한 거는 김건희 여사를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할 때 역할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당 당대표하고 만나가지고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만나는데 거기 친오빠가 끼어들 여지가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그 오빠가 이 오빠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 아닐까요? 아, 우리 대통령 바보 아닙니다. 예.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그걸 하고 싶은 그거 거예요, 하고 싶은 지금. 거죠. 사실은 우리 대통령 바보 아닙니다. 김건희 친오빠가 바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측의 입장이 아니라 윤석열 측 입장이 엄격하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럴 리가 없다.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김건희 오빠가 바보입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당한 것 같아요. 아마 이준석 페이스북도 안 보고 언급결 해버린 것 같은데요. 이준석 페이스북 보면 윤석열이 맞다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것도 안 보고 너무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바보 멍충이 돼버렸네 하니까 얼른 그걸 부인하는 과정에서 언급결에 더 수렁에 빠지는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에 거짓말 이런 사태에 지금 맞아요. 접어든 것 같아요. 거의 정치를 코미디처럼 지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 이러다가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만약 나오면 대통령실은 이걸 어떻게 덮으려고 맞아요. 이렇게 자꾸 녹취록도 있을 것 거짓말로 같은데, 그쵸? 제 생각에는 녹취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속에 녹음을 안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나는 대화의 녹취록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시점이 터진다. 맞습니다. 그 이미 본인도 뭐 6개월 내내 내 집처럼 들어가고 메일처럼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우리도 뭐 카톡 대화해보고 문자 대화해보지만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잖아요. 또 뭔가 좀 카톡으로 남겨놓기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더 예민한 내용은 저는 정말 녹취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의 완전한 자신감은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도 더 있지만요. 그 대한민국님 아이디가 김은혜 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이가 아니고 오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친오빠가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오빠를 바보로 그러면 알아드리겠고 우리 PD님 지금 계속 명태균 씨 그 페이스북을 좀 들여다보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올렸어요. 15분 전에 올렸습니다. 지천명에 낳은 5살 막내딸이 김재원이 나오는 TV를 보면서 아빠 감옥에 가? 울면서 물어봅니다. 이분이 가끔 오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울면서. 이따가 고칠 것 같아요. 김재원 널 내가 용서하겠니?
하면서 딸 사진도 같이 올렸는데 우리가 딸 사진은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아주 어린 딸인데 이 딸 사진은 명태균 씨 올리지 마세요. 그거는 아유 5살 딸이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참 귀엽게 생겼는데 그 속은 제가 명태균 씨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 따님 사진은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좋은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천명에 그러니까 50 넘어서 딸을 낳으셨나 봐요. 근데 지금 5살인가 본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내가 왜 확 돌았는지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이 TV에서 그런 얘기 했죠. 내 손으로라도 구속시키겠다. 그러니까 딸이 보면서 아빠 감옥에 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나를 여기까지 건든다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이런 대응이나 행동이 구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심리 상태가 나와 있는 거죠. 두려움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김재원 최고 녹취를 한번 우리가 그러면 들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는지. 예.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입당 과정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이 과정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사실과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입당하기 직전에 만난 건 저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입당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그 승낙을 하고 가서 그 다음 날 뭐 있었던 일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수사를 해서 빨리 구속을 해야 빨리 구속해라. 지금 계속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하고 지금 또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 김재원 말도 좀 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 대통령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 아니냐. 은근히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하야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표현은 사실 굉장히 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불경스러운 표현인데 만찬에 초대받지 못해서 화가 계속 내가 보기에 김재원 최고 저기가 만만 간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 우리보다 2-3단계 좀 머리가 빨리 돌거든요. 이렇게 되면 명태균 씨가 열받고 더 공격하고 결국은 저거 할 거를 생각을 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 그럴 사람이에요. 그 김재원 최고가 박근혜 정부 때 실세였잖아요. 저도 사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보면서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정무적으로 어떤 일을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결심이 선 것 같은데 지금 안진걸 소장님이 해석한 것처럼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 때 나도 안 초대하고 했어. 나는 섭섭한 마음 플러스 빨리 차라리 결론 내는 게 우리 보수한테 나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 협박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도 이 상황 지긋지긋하자. 나도 좀 살자. 빨리 끝내자 이 상황을.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요? 최고위원이 역할이 큰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자극해주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제 느낌은 윤석열 김건희가 김재원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람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 명태균 입을 막은 게 아니라 김재원 입부터 막으라고 명령 내릴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 내놨어요.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통화했다는 명태균 주장 터무니없어. 아하. 지금 좀 다듬어서 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급하게 내네. 아마 이건 또 나중에 또 명태균이 따지고 들면 6개월간 매일 통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3일은 쉬었다. 뭐 이렇게 나오려나요? 네, 주말은 쉬었다든지 뭐 명절은 쉬었다든지. 근데 이 카톡 내용만 봐도요. 이건 아주 정말 내밀하고 은밀하게 자주 소통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반응이 효과가 있네요. 레옹이만 님이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김건희 친오빠일 수도 있어요. 윤석열은 술 먹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친오빠가 오히려 깊숙이 관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김경희 님인가요? 이경희 님. 아, 이경희 님 제 가슴을 콕 찔러셨어. 대통령 때문에 웃으면서 진행하는 건 우리 처음이죠? 아니, 근데 그 김건희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매우 심각하고요. 지금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칠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왜 그동안에 제2부속실을 안 만들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설명해주는 아주 작은 카톡이지만 저기에서
김건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게 국정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오빠라 하더라도 자기 오빠를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저건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죠. 자, 지금 이렇게 점입 가경, 하여튼 김건희가 지금 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김건희 이름 안 나온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하고 6개월간 매일 통화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할 때 뭐 명절은 쉬고 휴일은 쉬었다고 쳐도 김건희 이름 얘기가 안 나온 것은 명절도 없고 휴일도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 지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이. 한동훈이 누굽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분신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됐을까 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너는 한동훈 대표 된 거 얼마나 됐어요? 그전에 뭐 했어요? 어디 뭐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이 정권의 2인자로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는 뭐 하셨나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정리가 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한판 붙을 모양새인데 붙기는 뭐 둘 중에 하나 분명히 깨갱 나가 떨어질 텐데 승자가 누가 될까요?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짚어봅시다. 맨 먼저 신지호 지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얘기를 들어볼 텐데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다 윤석열 옆에서 빌붙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한 자리 해볼까. 그랬다가 자리도 없고 뭐 챙기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런가 어쩐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야말로 하이에나 아닙니까? 이제 뭐 윤석열 물러나라는 말까지는 아직은 못하니까 김건희 물러나라, 김건희 라인 정리해라. 아, 김건희 라인 없다고 여기는 다 윤석열 라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얘기해요. 들어보시죠. 보통 한남동 하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주로 머무르시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근데 보통 뭐 여의도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 이렇게 표현할 때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계속 그런 표현을 써왔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한남동 라인이 뭐 10명 안팎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던데 부총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저희는 뭐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 파악해서 뭐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이런 겁니다. 예, 과거에 그 최서원 씨의 경우에는 무슨 직책이 없이 비선에서 역할을 했다 해서 문제가 된 경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남동 라인의 경우에는 그건 아니고 다 본인들 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뭐 비서관이다 행정관이다 네. 다 직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직책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죠.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 아니에요, 전혜원 원장님? 네. 최순실보다 더 나쁘다. 예, 최순실보다 더 나쁘고 윤핵관위에 윤내관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진짜 험악합니다. 신지호 부총장 개인의 판단이라고 하면 민심이 험악하고 김종혁 최고위원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뭐 본인 생각하기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은 직무를 벗어난 범위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왜 그 이명수 기자하고 김대남 거기에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언론에 유튜브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대남 씨가 본인의 인사와 관련해서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황모 행정관한테 부탁한단 말이 나옵니다.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인사 부탁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엉망진창인 거고 대통령실에 있는 공식 직책을 벗어나서 여사와 가까운 라인들이 인사라던가 곳곳에 뭔가 그러니까 불분명한
그리고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 황모 씨는 김건희 여사한테 뭐 작은 엄마라고 불렀다? 옛날에 그런 기사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오늘 정치 1번지 특별 생방송으로 딥블루 전까지 하셔야겠네요. 계속 실시간 속보가 뜨니까요. 패널님들께는 한솥 도시락 보내드릴게요. 4시까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계속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실 참 걱정되네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 뭐 대책회의를 연다든지, 아니 근데 지금 누가 답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도 안 해보고 그 오빠는 친오빠다,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바로 공표를 해요. 그 릴리스를 지금 한다고? 전혜원 원장님, 이건 지금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 정상적인 시스템에 있으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다듬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를 잘 다듬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거나 누가 화를 버럭 내니까 부랴부랴 거기서 말하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명태균 씨가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확인도 안 해보고 얼렁뚱땅 메시지를 나오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내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에 양정철, 김영선 기용설이 나왔을 때도 라인이 2개가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기자들한테는 하는 말 따로, 또 비서실에서 나오는 해명 따로.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말 그대로 청와대 내부에서 십상시라는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공적으로 작용해야 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실이 참 어이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아리만도 못한 집단? 이렇게 보이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오늘 이거 쉽게 끝내기 힘들겠는데요. 이준석 의원이 또 문자 올렸어요. 봅시다. 국감 중에 문자,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확인합니다.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을 일도 없습니다. 국감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감 안 하냐 그랬더니 자, 이 마지막이 참 재밌어요. 추가적인 문의는 02800에 땡땡땡. 7070. 용산 집무실. 네. 김건희 배라는 거네요. 완전 이거 이제 돌려가기의 달인인데, 자, 저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꼭 저렇게 글이 미국식이더라고요. 뭔 얘기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고 지칭하는 다른 사람. 지금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것을 보고 이준석 의원이 글을 올린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가 말한 오빠 대통령 아닙니다. 친오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일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만나거나 대화한 일도 없다. 그러니까 김건희 오빠 따위는 나는 만난 적도 없다. 다른 오빠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오빠가 그 오빠지. 그거 몰라? 궁금하면 800에 7070으로 전화하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이준석 의원이 왜 이렇게 했냐면요. 아까 명태균 씨 카톡 보여주시면은 알아요. 거기에 이준석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준석하고 만날 때 당시에 누가 조율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걸 이준석 의원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명태균이라고도 이미 일부 확인도 됐잖아요. 네, 그걸 조율하는 과정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예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그 의원이, 그러니까 당시 대표가 그 입당 문제 가지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첫 만남을 할 때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 이건 지금 날짜가 없어서 그런데 뭐 때문에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사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추정해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준석 대표 반응, 이 의원 반응도 그렇고요. 2021년 7월 때 그 무렵이에요. 첫 만남이 있었을 때 이준석이라는 이름은 그때 사실 거의 처음 등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만날 때 이준석 대표랑 만나십시오. 만나서 어떻게든 입당 문제를 풀거나 갈등 푸십시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겠죠. 그럼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품성으로 보면 아이 그따위 거 뭐하러 만나? 걔네가 만나. 그렇지. 경로를 하겠죠.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뭐하러 만나. 근데 그 면담이 이제 김성편의 말한 그날일 수도 있고 날짜가 없으니까 그날일 수도 있겠네요. 울산에선가 술 먹은 적 있죠. 울산에서 네. 술 먹었는데 사진에 보면 윤석이 술 많이 먹었어. 그래서 술을 그 책상 밑에 숨겨놓은 사진이 있어요. 화제 사진. 왜냐하면 책상에 술이 더 많으면 또 술판 벌렸달까봐 책상 밑에 술을 숨겨놨는데 그 불판 밑으로 그 술이 보여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이러면 그때도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 갈등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봉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존심 죽이고 우리는 이준석이나 김종인 필요하니까 만나란 말했는데 네가 그동안 도와준 건 좋은데 나 그 새끼 한 만나 막 했으니까 이제 김건희가 입장에서 미안해요. 이렇게 너무 무식한 사람 우리 오빠는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미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명태현한테 뭐 또 그 폭력적 성정으로 경로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 그러면 대통령실 해명이 또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당시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 서로 부둥켜 안고 네.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술도 먹기도 하고. 울산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화해했던 거는 네. 그 첫 갈등이 시작됐던 그 무렵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12월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예. 2021년. 이준석 의원도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준석 원희룡 갈등이 당에 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 뭐 그럼 녹음을 까? 뭐 녹취록을 뭐 공개하냐는 식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 어떻게 그래도 같은 당 사람끼리 뭘 녹음하냐라고 이준석 당시 의원도 굉장히 대표죠.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니까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을 패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갖고 있었고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 씨나 윤석열 후보하고 직접 통화한 녹취록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개혁신당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거예요. 이준석 대표 아는 거 많은데 좀 까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 스탠스는 무언가가 나왔을 때 그걸 대응은 하겠지만 내가 먼저 얘기하지는 않겠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그 의원의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카톡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 이미 휘말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아는 한 오빠는 그 오빠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오빠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께서 혹시 이준석 의원 지금 정치 1번지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랬는데 정어리 절찬리 모집중님 지난번에 아이디 바꾸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동접 일이니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국감 중이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실에서. 양산촌놈님께서 참 무거운 글 주셨어요. 김건희 친오빠라는 멘트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은 윤석열 낯술 안 하고는 나올 수 없는 기막힌 멘트네요. 게다가 이준석은 국감 중에 실시간 확인 멘트까지 날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나라의 적나라한 정치 현실입니다. 참으로 씁쓸하네요. 이건 대통령실이 이렇게 빨리 반응을 내놨다는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둘 중 한 명이 빨리 내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내놓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참모들이 이렇게 빨리 입장 못 내놓거든요. 아니, 일단 윤석열이 이걸 보자마자 야 이건 나 일리 없어. 빨리 부인해. 이렇게 했을 것 같고요. 김건희 친오빠 쪽에서도 입장이 날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 왜냐하면 양평 공지구 비리로 최은순 김건희가 기소가 되는데 김건희 친오빠만 지금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은 나름대로 계속 캠프에서도 엄청 노력했고 심지어는 대신 내가 기소돼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보가 윤석열이 아니라 나를 바보 무시간으로 만들어? 원래 이렇게 어떤 감정이 상하면 그런 데서 폭로가 막 나오잖아요. 반박이 나오고. 슈크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 4시까지 계속 갑시다. 점심은 명태탕 4인분 배달할게요. 그러셨는데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2부에서 주불리 안보 특강 지금 김병주 의원님 국감 중엔 또 와주셨는데 우리가 또 어제 그거 한번 짚어보기로 했잖아요. 무인기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 되니까 아쉽지만 그리고 한번 오늘 4시에 딥블루 있으니까요. 또 뭐 나오면 그때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오후 상황을 종합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오랜만에 또 동시 접속 25,000명이나 됐는데 좋아요가 10,000분이 안 돼요. 왜 그런데요? 오늘 너무 흥미진진해서 좋아요 누르는 거 잊어버리셨죠?
저희들도 눌렀습니다. 좋아요. 저도 눌렀어요. 여러분 얼른 눌러주세요. 좋아요. 광고 나가는 동안에 꼭 눌러주세요. 예. 또 뭐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요. 지금 조선하고 동아 이런 보수 신문들은요 인터넷판에 하나도 이 소식 안 올려요. 머리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도 안 올린다고요? 경향 한겨레만 머리에다 올려놨고요. 중앙은 왼쪽 사이드에다가 지금 올려놨는데 그것도 잘 눌려지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얼마나 웃기는 현상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를 숨기고 있거든요. 경향하고 한겨레만 지금 머리에다 올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수 쪽 언론인들이 바라볼 때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스스로 아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부탁드리니까 금방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 감사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어리몰 준비한 상품들이요. 장어탕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3차 사전 예약 지금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문이 목요일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문이 곧 매진될 것 같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고요. 아까 어떤 분께서 그거 물어보시던데 자기가 지금까지 정어리몰에서 하는 거 다 뭐 해봤는데 장어탕 정말로 맛있는지 궁금하다고 올리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2차 사전 예약까지 다 끝났다니까요. 예. 그리고 극조생 귤도 지금 이것도 이번 주까지만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걸, 지난주까지만. 근데 이번 주에 지금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정어리몰 광고 듣고 주불리 안보 특강 이어가겠습니다.